네,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부서가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거래를 하다가 회사에 1,300억 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장의 대책 마련 약속에 이어서 금융지주 회장까지 사과하고 나섰는데 그 자세한 내용 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증시가 폭락했었던 그 이른바 블랙 먼데이 때 그 대규모 손실이 있었는데 이게 뭐 거의 한 3달 가까이 돼서야 적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한 두 달 정도 은폐가 됐었는데요. 네네. 지난 8월에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신한투자증권이 입었습니다. 예.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이 사고로 결국에는 이제 주요 임원들이 옷을 벗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한투자증권이 사내 공지를 통해서요, 유성열 홀세일그룹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임태훈 국제영업본부 본부장을 보직 해임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연말 정기 인사까지 이 두 자리는 남기춘 법인영업본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1,300억 원의 손실을 낸 곳은 법인 선물 옵션부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 담당했던 그 과장 그리고 그 부서장 모두 인사 조치가 냈고요. 그 위에 있는 국제영업본부의 네. 본부장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홀세일그룹의 대표까지도 이렇게 인사 조처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뭐 홀세일그룹 내에서는 법인영업본부와 국제영업본부가 있으니까 네. 이제 홀세일그룹 대표와 국제영업본부장의 자리는 법인영업본부장이 당분간은 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우리은행 그 직원이 횡령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엔 부서장들이 다 줄줄이 책임을 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사실은 횡령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좀 무모했던 그리고 업무 목적에 벗어났던 어떤 지나친 트레이딩이었던 것이었는데 예. 그 8월 2일부터 10일까지 ETF LP 운용 부서입니다. 이 법인 선물 영업부가 네네. 법인 선물 옵션부가 네. 이 LP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 LP라는 것이 운용사, ETF를 출시한 운용사가 네네. 결국 증권사 몇 곳과 세네 곳과 이제 계약을 맺고 우리가 만약에 ETF가 있으면은 저 같은 일반 투자자가 ETF를 시장에서 팔거나 네네. 사거나 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그 상대 측, 뭐 팔겠다는 사겠다는 그런 주문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권사가 대신 그 주문을 내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면 제가 ETF를 사고 싶다면은 그 증권사가 그 ETF에 대한 또 파는 주문을 같이 내주고 근데 그 증권사는 해지를 또 합니다. 네네. 그 ETF 구성한 종목들을 다시 사는 방식으로 그래서 팔고 사고 그래서 아예 스퀘어 제로로 만드는 그런 해지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 선물 매매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업무 목적에 많이 벗어났던 그런 유동성을 단순히 공급하는 걸 넘어가지고 네. 좀 상당한 차익을 노리고 하는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한도 같은 것들을 뭐 위에 사람들이 열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만이 어떻게 회사를 기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장내 선물 매매는 통상 이제 부서장 선에서 이제 결제를 끝내는데 그렇다고 담당자 그냥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이 규모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너무 지나치게 컸다. 이게 모든 증권업계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200 선물이 블랙 먼데이 때 네. 그때 8월 5일 대거 급락하면서 1,300억 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했는데 네. 그러면은 운용 규모가 한 10,000계약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한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네. 이 LP 업계 관계자는 LP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내 선물 매매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것은 그 정도 한도를 부여받았다는 거고 운용 부서도 아니고 그냥 LP 업무를 하는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1만 계약 정도 이 정도 규모는 운용부서에서도 주식 쪽 아니라 채권 파생 거래할 때 나오는 규모고 네. 운용하는 쪽에서도 주식 파생은 한 5천 계약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한도의 어떤 부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회사 쪽에서 알면서도 묵인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파악 중에 있겠지만은 네. 뭐 일부 증권사가 LP 본연의 역할, 신한투자증권만이 아니라 일부 증권사가 LP 본연의 역할을 여기에만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호가를 내고 네. 뭐 해지를 하고 이런 데만 충실하지 않고 이런 트레이딩, 어떤 차익 거래, 회사 돈 자기 자본 불리는 이런 차익 거래를 좀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트레이딩 부서가 할 일이지 운용 부서가 할 일이지 LP 쪽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트레이딩 쪽은 아무래도 이걸 전 회사 돈을 이제 굴리는 회사 돈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 2중, 3중으로 돼 있고 내부 통제 담당자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한 건데 이렇게 법인 선물 옵션부 이런 데서 LP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까? 내부 통제가 과연 제대로 될까? 많은 허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은 네.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는 상태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2달이 지나도록 회사 안에서도 좀 쉬셨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내부 통제 부서가 대체 뭘 했던 건지 이게 또 절차상 가능한 건지 다른 증권사 다니는 분들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의문이신 거죠? 이게 네네. 다 추측만 할 뿐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무래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그 숨겨져 있던 그 기간도 기니까요. 그리고 또 처벌도 처벌인데 이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서도 비상대책반을 만들었는데요. 네. 뭐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만들었습니다. 운용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를 좀 반성하면서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 CEO로서 내가 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뭐 이런 메시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뭐 사실관계, 원인 파악 명확하게 하고 단계별로 임직원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뭐 테스크 포스 같은 걸 꾸려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또 신한증권 쪽 말고 금융지주 쪽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모회사를 할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는 상장사죠. 네, 상장사고 시총도 상당히 높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주식회사인데 진욱동 지주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뭐 네.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럼 지주 전체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테니까 물론 은행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은 관련해 가지고 참 주주들한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메일을 보낸 건데요. 이 8월 5일 날 아시아 주식시장 대규모 급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손실이 1,300억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실을 그 유동성 공급부서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0일 선물거래 결산할 때 그때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뭐야 이거 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지주에 보고하고 지주는 당국에 보고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결국에 신한금융지주의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도 정확한 사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한투자증권이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환골을 탈퇴하겠다면서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투자증권으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결국은 이번 일 때문에 이 개명한 보람이 없어졌네요. 뭐 신한투자증권은 최근에 올해 좀 사건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회사채 시장에서는 그 발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해가지고 모 그룹에 더 이상 일감을 못 받게 된 사건도 있었고 네. 뭐 그리고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이런 곳이다 이렇게 뭐 좀 지탄을 하던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요. 뭐 작년이었나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 이 1,300억이라는 거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손실인데 결국에는 이미지다. 결국엔 브랜드 평판이 좀 많이 악화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뭐 영업 실적을 타격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자본 적정성까지 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브랜드 평판 그리고 또 이 재무 실적이 또 다시 또 회복되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부 분위기도 또 다시 또 잡아야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신한투자증권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안정적인 또 수익 창출이 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만약에 이게 재무 실적이 업계 평균을 계속 하회하는 수준이 이어진다면은
뭐 등급 하향까지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 등급이요. 이 신한투자증권 말고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들도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몰래 이렇게 많이들 거래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일부 증권사들이 뭐 업무 목적을 넘어서는 그런 거래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신한투자증권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금감원이 26개 증권사 그리고 주요 자산 운용사의 그 파생 상품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전수 점검에 나섰는데요. 뭐 신한투자증권에는 검사반을 파견해가지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이제 업계를 다 한번 보겠다는 것인데 네. 여기에 주요 운용사 뭐 증권사에서 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큰 손실이 났는데 은폐하고 뭐 이런 건 없는지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일단 하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금감원에 보고하라 뭐 이렇게 일단 공문을 발송한 거고요.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체 점검을 시킨 거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여러 횡령, 부정대충, 금융사고가 자꾸 벌어지는데 네. 여기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뭐 금감원이 어떤 사고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또 조사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